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연세안병원 방사선 정형외과의 윤홍인 교수님과 함께 야돔 전문가. 왜? 혹시 네. 니모를 찾아서 애니메이션 아세요? 네, 그거 많이 봤죠 우리 애들 때문에. 왜요? 거기 뭐 닮은 거기에 애가 나와요? 나오는 물고기 닮았어? 물고기야? 무슨 그- 물고기야? 도란가? 도라가 뭐야? 도리? 도리. 그 머리 안 좋은 애야? 그 기억력 안 좋고 뭐 계속 까먹는 애? 꼭 그런 애를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니모 닮았다고요? 문제 니모 너무 잘하셔. 그거 딴 데서도 들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저희 얘기를?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걸 여러 번 봤어요. 네 니모를 나 찾아서라. 눈빛으로 네. 맞은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뭔가 써니 딴 거 뭐 닮았다고 얘기해요. 뭐 하십시오. 뭐 좋을까? 아니. 피오나를 닮았다고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휴. 얘기하는데 방사선수 온 줄 알았어. 오늘 만난 이후로 가장 적대적이었어. 자, 청취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사들이 크록스를 유난히 많이 신는다 이런 네, 희한한 맞아요. 아이템으로 방송을 짧게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 보고 안초롱님이 틈새 시장 크크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 나니쌤이 와 진짜 제대로 시장 조사 하셨네요. 근데 의학 드라마에서도 크록스를 하도 많이 신고 나와서 그런지 인기가 더 늘어난 것도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그렇게 보였죠, 그죠? 맞아요. 쌀봉이님도 크록스가 틈새 시장이었다니 네 재밌네요. 아 JYP의 이론이 설득력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네. 윤홍인 쌤 크록스 옛날에 신고 다녔죠? 아니요. 진짜요? 전공의 때 크록스 안 신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크록스가 세대가- 별로 유행을 세대가 안 아니실 했어요. 거예요. 저희 과는 크록스를 신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위에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 의사들이 크록스 많이 신는 걸로 이거 우리가 이유가 지금 뭐예요? 밀고 있는데 유튜브 보세요. 근데 죄송해요. 볼게요. 네. 오늘은 말이죠. 아주 특이한 주제를 준비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치료기에 관해서 얘기를 우리나라에 아직 바꾸고 없는 것도 있나요? 아직 없고요. 이제 네. 지금 조만간 이제 들어올 건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걸 왜 하냐면 들어온 다음에 하지 않고 네. 이거를 외국에 나가서 이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기꾼들이 좀 있습니다. 오. 그래서 혹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음. 네. 오늘의 주제 중입자 치료기. 중입자 치료. 들어는 보셨습니까? 중입자 치료기? 저는 다행히 들어왔네요. 제가 의료전공보다 못하네요. 중입자 치료기라는 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큰 기계고 됐다 비싼 거고 한데 오. 꿈의 암 치료기라는 네. 별명을 그 정도- 갖고 있어요. 네. 네. 밀입자, 소립자 들어봐서 중입자? 너무 낯선데 저한테는. 미립자, 소립자 되게 오랜만에 네, 듣는다. 그거랑 약간 과리평은 들어봤어요. 자, 중입자 치료기, 꿈의 암 치료. 네. 네. 일단 이게 중입자 치료라는 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근데 아세요? 내용을? 네 이제 어떻게? 저희 병원이 이제 곧 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계약을 했고 네. 예 지금 뭐 땅 파면서 하여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쯤에 치료를 시작하는 거 목표로 열심히 2022년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중입자 치료. 왠지 응. 좀 뭔가 말이 어려워요. 중입자 치료기. 네. 뭔가 되게 거대한 느낌이고 지금 무거운 느낌이고. 중입자 치료기에 대해서 방사선 정형외과 교수님이 나온 걸 보면 요거 방사선 정형외과 건가 봐요. 이거는 이 기계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고 일종 가장 어. 최신 기술의 치료라고 할 최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계가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대요. 10개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네, 네. 어디서 이게 조사를 그래도 어디서 굉장히 팩트 없는 잘하셨는데 방송을 하고 그래. 네, 아니 최근에 이제 열 몇 개? 12개. 지금 10개. 네. 일본에 거기서 6개. 누른 거. 써니가 조사한 다음에 2개가 더 는 늘어나나 거지. 보군요. 근데 지금 아주 짧은 써니 시기에 성장하고 있는 치료. 써니가 지금 청취자분들이 써니는 지금 그 기계가 뭐 12대 10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윤 교수님은 병원에 이제 2022년에 들어올 건데 현재 땅을 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휴.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음. 기계라고 했는데 기계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 들어다 놓으면 되는데 땅을 파고 있다. 기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커요? 큰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적인 사이즈는 지하로 한 4층, 지하 1층부터 한 4개 층 정도를 예,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니 치료를 제대로 가로 하기. 세로는요? 가로 아, 세로 뎁스는 깊이는 얘기하지. 깊이는 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땅 다 파고 말씀드릴게요. 대충 뭐 대략. 축구장 몇 개라든지 이런 어, 식으로 그런 설명을 거라도. 해주시면. 축구장 정도 사이즈는 될 것 같아요. 예, 엄청 크죠. 예. 몇 농담- 개까지는 아니고. 농담 아니고 농구 코트 정도 아닙니까? 축구장? 사실 제가 가봤거든요. 네. 훨씬 크죠. 제가 그 어딜 가보셨어요? 동경에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아 일본에 있는 거예요? 중입자 치료 일본이 가장 앞서 있어요. 일본이 아마 그 지바 가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지바. 그 12개인가 중에서 한 반쯤 대여섯 개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예, 6개. 일본에서 개발한 기인가요? 그냥 개발 중입자 치료를 처음 시작한 곳은 미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57년에 버클리 랩이라고. 57년이요. 57년에 버클리에서 시작은 네. 했지만 그거를 진짜로 이렇게 상용화시키고 상용화시키고 이렇게 꽃을 발전시킨 피운 건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재수는 없지만 거의 국가 차원에서 예,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 국가 차원에서 그 저는 이제 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축구장은 거짓말이고 농구 코트보다는 확실히 크거든요. 그 기계가 거짓말했어요? 우리 지금 과장 조금 못했어요. 아, 우리 네, 같은 데 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같은 예, 집 방법이. 지하로 꼭 파야 되나요? 위로 지상 아, 4층으로 일본은 하면 다 안 되나요?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세브란스 한국은 저희는 이제 땅도 좀 공간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아, 그래서 밑으로 파는 예, 걸로. 예. 하여튼 그 차폐하는 데는 확실히 지하가 더 좋거든요. 그 커다란 그 기계가 이제 있는데 그 기계에 상표라 그럴까요? 이게 기업 로고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섹션이 달라요. 어떤 곳에 가면 히타치 로고가 있고 네. 어떤 곳에 가면은 그렇죠. 뭐 있죠? 미쯔비시 뭐 미쯔비시. 어떤 곳에 가면 도시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종편이네요, 그럼.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게 워낙 큰 투자라서 한 개 기업이 뭐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그 좀 이따 윤 교수님이 설명할 텐데 그 오늘 치료기를 윤 교수님 없어도 될 뻔했는데? 중요 많이 하시네요. 너무 많이 하시죠. 아니, 너무 불량 욕심을. 나중에 저희 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떨어져 이제 거의 다 말했어. 그래갖고 그 치료기가 크게 뭐 중요한 부분 뭐 돌리는 부분이 있고 뭐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 하나의 기술을 한 큰 기업한테다 준 거예요. 니네는 이것만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봐. 니네는 이 기술만 열날에 해봐. 너희는 타이어만 만들어. 뭐 하여튼 그런 너희는 식으로 해가지고 핸들만 만들어. 이걸 했군요. 그래서 3개인가 4개인가 되는 그 일본 회사들이 다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 결국 다 각자 만든 제품을 조립해가지고 그 축구장만한 치료기를 결국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일본 일제 사시는 건가요? 그 이미 그 전에 샀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몇 그래요? 년 전에 예. 작년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한 계약이 거니까. 오래전까지는 2018년 아, 작년에? 작년에 아. 했습니다. 예. 아니, 유니클로 이렇게 나빠지죠. 유니클로 옷 최근에 사거나 뭐 그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도 옛날에 산 건가요? 예, 옛날에 샀고 이거 유니클로 같은데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아, 그 버릴 수는 없어서 샀는데 저 옷이 유니클로밖에 없어요. 이거? 네. 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중입자 치료기라는 게 되게 사이즈도 크고 기술력도 되게 집약돼 있는 거면 가격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거 한 대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저기 예, 대회비예요? 비밀입니다. 그 예, 대회비고. 아니, 그래도- 말씀드리면 불려가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뭐 대충이라도 뭐 한 100억대 내지는 뭐 1000억대. 절대 100억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기업에 못 줬잖아. 아니면은 1조대 뭐 이렇게 뭐 그 그정 아니 그러니까 뭐 얼추라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방송하라 하는 재미가 있지. 500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제 알고는 예, 있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되니까. 그래도 그냥 한 1000억은 넘는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천억은 예, 예, 넘는다. 예. 람보르기니가 몇 대야?
그리고 이제 거의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치킨이 몇 마리야로 계산해요.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기계값만 1,000억이 넘는 건 아니고 건축비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그럼 기획값만 1,000억이 넘죠. 기계값만 그렇게 나와요. 예. 병원 입장에서도 되게 큰 투자를 하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죠 저희 과에. 그 중입자 치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3년 후쯤에 특집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들어오는 시점에. 아, 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대략적인 원리만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해서 뭐 꿈의 치료기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중입자, 무거운 입자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대중소의 중이 아니었군요. 무거울증. 경중의 중이었군요. 네. 헤비 아. 파티클. 헤비 파티클입니다 영어로.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게 탄소고요. 양성자는 이제 수소를 쓰거든요. 그래서 질량비가 이제 1이고 탄소는 질량비가 12. 그러니까 12배 무거운 거를 쓰는 거죠. 예. X선은 이제 질량비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훨씬 무겁고 그래서 이런 방사선 감수성이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되게 저항적인 이런 암종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의 암 치료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대표적인 암이 뭐예요? 이 중입자 치료기가 이제 잘 잘 예, 치료되는? 이제 X선이나 양성자와 비교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육종이나 연부 조직에 생긴 육종이나 골육종이나 연부 조직 육종이나 육종이 원래 예후도 안 좋고 되게 예후도 안 어려운 좋고 암이잖아요. 사실 항암, 방사선, 뭐 수술에 다 저항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이 암종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도 보험급여 인정을 가장 먼저 받은 암종이 육종입니다. 네. 또 무슨 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있기는 있지만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이제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뭐 폐암이나 폐장암, 뭐 간암, 췌장암, 그리고 간암? 재발성 직장암 뭐 이런 경우들에 폐암, 간암, 췌장암, 직장암. 네. 이거 다 이게 다 난치병들. 간암, 췌장암 다들 예.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예. 암에 속하잖아요. 이 중입자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지나 봐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향상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두세 배 뭐 이렇게 좋나요? 아니면은 뭐 두세 배까지는 아니지만 예.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예. 하여튼 다른 뭐 기존의 치료법들에 비하면 예, 기존의 방사선이나 뭐 이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좋아진다 치료 결과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중입자 치료기가 이런 암에 잘 듣고 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암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중입자 치료를 해서 특별히 X선과 비교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중입자 치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방사선 치료가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런 암에는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죠. 뭐 혈액암이나 이런. 네. 혈액암에서는 당연히 못하고. 예. 그 양성자 치료 네.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이제 입자 치료에 그거는 하는데 경입자입니까? 가벼운 입자. 근데 뭐 중입자에 비하면 가볍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입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약간 비유를 할 때 저희 의학물리 교수님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제 양성자는 탁구공이면 중입자는 이제 골프공 정도의 타격을 준다 이렇게 비유를 저희가 많이 하죠. 크기가 크다기보다는 무거우니까. 네. 탁구공으로 바위에다가 이렇게 막 100번 하는데, 때려봐야 네. 끄떡 안 하는데 골프공으로 때리면은 더 파 이렇게 네.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 딱 양- 이해가 됐어요. 그 양성자가 아까 수소 네. 1, 질량, 네. 분자량 1. 네. 질량. 근데 중입자는 12배. 12. 원자 번호 6에 12니까. 예. 이야.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저는 탄소 말렸어요. 분자량이 12인 탄소 분자들이 날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탄소들이 모여 있는 실제로 펀지. 파티클이잖아. 입자잖아. 입자. 예, 입자를 그러니까 쏘는 뭔가가 거죠. 조그만 그래서 이제 이게 크기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서 환자 몸을 이렇게 암세포를 때리는 그 입자는 뭐냐? 원자야, 분자야, 뭐 전자야, 뭐 아니면
덩어리 뭐 총알 뭐냐는 거. 탄소 이온을 이온. 네, 이온을 넣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젝터라고 이제 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싱크로트론이라고 가속을 시키는 그런 엄청 큰 정말 이제 동그란 모양의 그런 가속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빛의 속도의 한 70% 정도,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빛의 속도의 70%로 가속을 30만 시켜서 30만 킬로 초속. 그러면은 70% 면- 에서 계속 가속을 시켜가지고 환자 몸에 빵 쏘는 거예요. 그 암에 맞춰서 쏘면 이제 이렇게 관을 타고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신기하다. 예.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아니 저희 치료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을 빛의 속도로 굴려봐. 방사선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탄소 이온을 빛의 속도의 70%쯤 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암세포에 가서 꽁 하고 부딪힌다는 게 야.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방사선 치료랑 똑같이 고정된 자세로 네, 있어야 다 되는 그런 거예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정교하게 더 잘 맞춰야죠. 타격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엇나가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예, 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해야 되고 네. 그런 정교함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비싸고 음. 예,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이 중입자 치료기가 이렇게 암 치료 효과 5년 생존율을 많이 높인다. 예후가 안 좋은 암을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외국에는 12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중입자 치료기가. 그러니까 아까 한국에서 10개라며. 그 사이 2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받고 싶어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 이제 나쁜 사람들,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자들의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막 외국에 외국에 우리가 연결해주겠다, 뭐 독일, 뭐 일본 이런 데 막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주겠다고 하면서 막 1억 뭐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고 이제 해외에 보냈는데 막상 갔는데 당신은 중입자 치료기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슨 면역 치료랑 무슨 광역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그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받고 오거나 중입자 치료를 받고 왔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지금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쁜 놈들은 중입자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냥 도망가는 놈도 있죠. 아예. 근데 이게 선수금으로 일단 몇 천만 원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돈을 낸 상태니까 뭐 야, 나중에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 거예요. 세상 안 무섭나 그렇게 살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중입자 치료를 해외 나가서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는 좀 고민해 봐라. 혹은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뭐 주치 선생님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팁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셨네. 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정말로 아 근데 이렇게 진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육종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형 선고와 같은 암이잖아요. 정말 예후가 안 좋은. 예. 그러면은 국내에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 진료나 우리가 전원하듯이 타병을 전원하듯이 해외 병원으로 전원하는 그런 방법은 그런 루트는 없나요? 병원에서. 뭐 병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뭐 디스커션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예. 뭐 서로 연락해서 아니 그렇게 논의도 하고 브로커들이 하니까. 껴가지고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암 환자들을 우롱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사회 일단 그 문제거든요. 브로커를 만나기 전에 그 JYP를 만나야 되는데. 응? 브로커를 만나기 전에 윤홍인 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음. 일단 이분이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라도 일단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아셔야죠, 사실. 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본 적 많죠. 있으세요? 예. 아 네, 그래요? 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만약에 있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브로커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보통은 지금 뭐 일본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그런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아... 예. 아니 뭐 직접 가셔갖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사실 뭐 기술적으로야 뭐 다 쏘면 되니까 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암 치료는 아까도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학제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암종에서 이 표준 치료가 뭔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뭔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 이 큰 틀이 결정된 다음에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 중입자 치료 받는 분들이 이제 말기암 환자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스스로 막 그런 뭐 그런 브로커들 만나갖고 하고 그냥 갔다가 사기당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중입자 치료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거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그런 비전문가들이 사실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사실 이제 더 들었는데 환우의 카페 같은데 그런 분들 들어서 쪽지를 그렇게 보낸대요. 연결해 줄 수 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연세의료원 같은 데서 이제 3년 있으면 들어오는 거니까 뭐 네. 이미 이런 여러 외국 기관들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오고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연락해가지고는 보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병원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주고 음. 예약만 좀 잡아주는 이 정도는 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지는. 예. 아니 어느 병원 찾아가라라도 근데 중입자 센터는 그냥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일본에 어차피 뭐 12개밖에 12개밖에 안 없으니까요. 되고 일본에 독일에 6개 2개밖에 없고 뭐 또 어디에 이탈리아에 하나, 이탈리아에 예, 하나. 그리고 오스트리아 하나 있고 중국에 2개. 미국은 없네요. 예, 오히려.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왜 없을까요?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개발만 하고 미국이 쓰지는- 돈이 없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네. 천조국인데 네.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거의 막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이런 식이고 한개 예, 한개 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부담되기 때문에 큰 빌- 결정이 필요한 건데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근데 중국에 아직은- 2대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중국에는 중국은 보험과 무관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근데 세브란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대병원도 네, 예, 굉장히, 도입하려고 한다고 서울대병원 또 곧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 뭐 2023년, 4년 4년 23년에 첫 환자를 하는 걸 같아요. 목표로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인 건가요? 서울대랑 예, 도입이 되게 되면 연세대랑. 그 예, 제가 그 일본에 가서 실물을 봤잖아요. 이게 그렇게 막 여러 개 있을 정도의 필요는 규모가 없어요. 아니고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 2개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환자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또 육종 환자들이. 예, 뭐 아니 근데 뭐 육종만 하는 건 또 아니고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사실 이 중입자는 각 암종별로 어디에 효과가 있을지 언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아직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거들이 밝혀지진 쌓이면은 않았거든요. 아마 적응증이 더 확대는 될 거고요. 그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이러지는 또 않겠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국 의료 현실상 그건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그냥- 신의료기술 통과해서 이제 그냥 비급여로 본인 아마- 부담으로 하다가 예. 근데 이제 외국들은 보니까 이제 점차 암 종류별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 우리나라도 그거- 보험 적용이 되겠죠? 아마도. 네. 그 우리가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뭐 360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다든지 막 아까 수술 중에 하는 거 같은 네. 거는 뭐 기계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쫙 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중입자 치료는 그러니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에서 막 뺑뺑 돌리고 막 가속을 하고 막 팍 이렇게 해가지고는 슉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방향을 조절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막 큰 기계를 통해 갖고 뭐 네네네. 지하 4층 규모로 막 건물 하나를 차 이제 쏴요! 막 이러는 어. 건가요? 이제 싸도 돼. 전화 뒀다 뭐해 전화. 인타폰 있잖아 인타폰. 쏘세요 이러면 이제 누르면은 막 돌고 그래갖고 운동장 몇 바퀴 돈 다음에 슉 날라오니까 딱 그 위치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은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치료실별로 그러니까 딱 거기에다가 아픈 부위를 갖다 대야 되는 거지. 다른 쉽게 말하면 그래요. 다른 그
저 방사선 치료는 환자가 누워 있으면 기계가 이렇게 삐 왔다 갔다 움직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푹 쏘는 방식이라면 환자가 얘는 맞춰야 되는 빛은 거예요? 어차피 쭉 날아가서 어디론가 구멍으로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으니까 환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치료실이 그 무슨 우주선 무중력실 뭐 뭐 이런 그런 것처럼 희한한 어떤 자세로든 갖다 댈 희한한 수 있게 분위기로 뭐 침대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 춤을 춰요. 침대가 뭐 어떻게든 움직이고 뭐 돌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고정빔이라고 해서 딱 고정된 내가 한 말이 빔 갖고. 거짓말이었어. 아 고정빔으로. 이거는 좀 옛날. 예, 옛날이지. 어느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최근에. 예, 제가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센터에 갔다 왔거든요. 네. 요즘은 어떤데요? 요즘은 이제 그 저희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 때 쓰는 것처럼 똑같이 누워 계시면 이제 이 침대를 돌리지 않고 누워 계시면 이제 회전형 그 겐트리라는 게 다 개발이 되었고요. 예, 저희 병원에서 이 초전도 겐트리가 2대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아 겐트리라는 게 그거였어요. 예, 겐트리가 이제 겐트리도 봤어 사실. 예. 왜냐면 그 제일 오래된 곳에 예. 겐트리도 둘다 이제 있어요. 제일 아. 들어가 옛날 있어요. 방식. 예.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가서 예. 맞아야 되는 예. 기계도 있고 그 옆방에 갔더니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빔은 하나고 치료실은 여러 개. 이제 쭉 가 가속하는 있으실 곳은 거예요? 한 곳이고요. 가속하는 데는 치료실마다 이제 이온 쏠 수가 있는 쏠수 거죠. 있는. 이렇게. 그 겐트리라고 부르는 지금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다 뺑뺑 돌아서 날라오는 그 입자를 미세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뭐 방향 조절해주는 그 핸들 같은 쉽게 말하면 그것만 우리 녹음하는 이 방만 하더라. 겐트리를 이제 돌리는 네. 돌아가는 게 치료실 뒤쪽에 이렇게 크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엄청 그게 한 센터링 올려주면 거기서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헤딩슛 어. 하는 그 장소만 야. 해도 한 트럭 한 대 정도의 아. 크기더라고요. 엄청 그렇구나. 거기서 사진 다 찍죠. 그래서 갖고 음. 기념 사진. 기념사진. 네. 환자들이 좀 네. 의료진을 믿고 음. 미리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음. 이제 돈 중입자까지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예. 예. 저희가 뭐 지금 저희 병원에서 1년에 아마 중입자 치료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환자 수가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예, 저희 들어오면 병원에서 1년에? 예, 1년에. 그러면 하루에 3명 정도. 휴일은 또 안 하잖아. 음. 4명. 5명이네. 음. 200일 정도 될까요? 음. 병원 문 여는 날이. 그래서 그 정도가 음. 확실한 적응증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다발성 골전이가 있는 뼈전이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에서 중입자 치료까지 필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방사선 치료는 보통은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증상 완화 목적의 고식적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X선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그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요. 세상에 막 만병통치약이라든지 뭐 기적의 치료 기기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남들은 다 못 고치는데 나만 고칠 수 있다거나 뭐 남들은 다 못하는데 나는 알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다 사기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그런 대학- 얘기가 믿고 싶은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님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못 고쳐도 내가 고쳐요라고 말하는 건 일단 진짜 좀 그 마음은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상황이 되면 믿고 싶어지거든요. 음, 그 마음을 악용하는 거죠. 맞아요. 벌 받을 거예요. 음. 특히 이렇게 막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암 걸려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등쳐먹는 사기는 진짜 죄질이 나쁜 네. 거예요. 나쁜 것 같아요. 저는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되게 상처만 남기는 일인 것 같아요. 지옥에 떨어져라. 자, 오늘 연세한병원의 윤홍인 교수님과 함께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